일은 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성공을 이룬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보이시죠? 근데 이 책을 쓴 이 작가는 만화가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딜버트라는 만화입니다.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스콧 애덤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레스토랑도 열어보고요, 딜베리터라고 하는 그 식료품 사업도 해보고요, 명상 안내소도 만들어보고요, 정말 이렇게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다 해봤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하는 대로 다 또 고꾸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를 만들어내고 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책이 더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제목은 사실 재출간된 책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책의 제목은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조금은 도발적이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얘기하죠. 열정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일단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가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정은 갖다 줘라, 어디다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열정은 금방 사그러들기 쉽고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한번 겪었을 때 금방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좌절을 하기 쉽고, 그리고 열정으로만 굉장히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열정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 대신 저자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시스템입니다. 저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패자는 목표를 설계한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나가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내가 10kg를 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10kg를 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조금 나 아직 10kg를 못 뺐어 라고 하는 일종의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10kg를 딱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잠깐 좋을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다시 조금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 헤매게 되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목표를 가진다기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은 이 목표를 좀 더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올바른 식습관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있어라고 하는 만족감을 매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kg 이상 20kg도 뺄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과장이 될 거야, 이 회사에서 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과장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중간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나는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조건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성공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디로든 이직을 하겠어 라고 조금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표가 없는 시스템이 어디가 있고 시스템이 없는 목표가 어디가 있어. 다 공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목표와 시스템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좀 더 성공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스템의 초점은 항상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거나 혹은 에너지를 좀 더 일으킨다거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방법들을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3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비밀입니다. 저자가 열정 대신 에너지를 좀 더 중요시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갑니다. 내가 오후에 조금 더 생산성이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작가의 경우에는 그 만화를 그리는데 창의성이 좀 더 발휘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열심히 그 창작에 머리가 돌아가게 되고 오후에는 조금 둔해지고, 그래서 배치를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화 창작 활동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매일 루틴처럼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그거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적화보다는 단순화해라. 이거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레스토랑을 갔다가 영화를 보고 오자 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단순화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인 셸리는 조금 최적화되고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시스템을 짜는 사람이었는데, 레스토랑에 가기 전에 물건을 바꿀 영수증을 가지고 들렸다가 친구를 태우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시스템을 짜는 사람인데, 저자는 항상 뭐든지 단순화해서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좀 그걸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죠. 배경이 뭐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의자랑 책상만 있고요. 인물들도 굉장히 단순하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눈, 코, 입, 볼만 딱 있죠. 이렇게 저자는 자기 그림도 최대한 단순화해서 빼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면 1시간만 해도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우선순위를 세워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선택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이냐. 저자는 크게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1순위로 내세울 것은 나의 건강이다. 내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가장 1순위로, 원의 가장 가운데로 자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나의 건강 다음은 저자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자는 내 자산이 탄탄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변에 또 결국엔 짐이 되고 다들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산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그 순서랑은 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지키고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 자산,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가장 단순하고 에너지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고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어떤 열정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실패를 겪게 되면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데, 잘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가 좀 더 고취된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컨디션이 좋고 조금 내 업무 효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운이 좀 더 다가올 확률도 올라가게 되겠죠.